우리한테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네. 산재보험법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네. 네, 하나 냈는데,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 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뭐 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봐 보시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면 좀 네. 같이 보면서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모든 자료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오피셜 자료를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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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예. 보도 자료를 어, 한 거고요. 그렇군요. 요게 뭐냐면 현재 80만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법을 작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속성 기준이 폐지되니까 173만 명으로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존속성 기준을 폐지했으면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료 징수를 얼마를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그 다음에 휴업급여 얼마를 줄지, 산재 보장보험이 어떨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네네. 지금쯤 준비를 해서 밑에 하위 법령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미리 다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7월 1일에 시행은 되는데 그쵸. 요즘 디테일한 룰 이런 것들을 그쵸. 그거를 예. 이제 그걸 예. 국회의원들이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요거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들을 좀 들을 예정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산재보호법 개정 2020년 5월 네네. 라이도 유니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7월 1일 내년부터 된다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우리가 존속성 기준을 폐지했다. 라는 네네. 겁니다. 저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하위 법령이란 뭐냐? 예.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왜냐하면 네. 이게 예전에 존속성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존속성 기준을 폐지한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바꿔야 되는 거죠. 거기 맞춰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예. 노무 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 징수 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보험제도 바뀌었으니까 보험료 어떻게 징수할 게, 보험료 얼마 할게, 보상 어떻게 할게. 네.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대상 노무 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예. 주목해야 되는 게 노무 제공자의 구체적 범위를 18개 직종 명확히 한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예전에는 15개 직종이었습니다. 특고 산재라고 하는 게 특고 규정했을 때는 그 중에 배달 노동자? 예. 저희는 이제 킥 서비스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킥 서비스 아래 늘참 배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 배달업은. 그렇군요. 근데 이게 18개 직종으로 좀 넓힌다. 넓혀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요걸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또 하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산정할지. 네. 예전에 저희는 이제 장관이 그냥 고시했거든요.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거 얼마다 매년 이렇게 새롭게 15,190원씩 내라. 노동자 15,190원, 사용자 15,190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개 업체에서 일하니까 건당으로 뗄 겁니다. 고용보험료처럼. 근데 우리의 주장이 뭐죠?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번 돈은 순소득이 아니죠. 그렇죠. 기름값, 보험료 이런 걸 빼줘야죠.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감가상각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실소득에서 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배달료 말고. 배달료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수를 보면은요. 보수
해서 필요경비 뺀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너무 말이 어렵죠. 네, 대체 얼마인지, 네. 뭘 덜 부담하는 건지, 지금보다. 그래서 예. 요거를 쉽게 고용보험에 네. 빗대서 말씀드리면, 네. 고용보험료는 3,000원을 만약 우리가 벌면 거기서 27.4%를 빼줍니다. 네. 그럼 네. 27.4%를 뺀 금액에서 0.8%를 징수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네. 2,700, 400원을 빼줍니다. 10,000원에 징수하는 게 네, 아니라 네. 2,700, 400원을 뺀 얼마죠? 약 7,260원인가요? 그쯤 7,000원대. 네, 네. 7,260원에서 0.8% 곱하는데 10,000원에 징수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내가 예. 방금 기름 넣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그 필요 경비는 빼주고 산재보험료 징수해주겠다. 좀 더 합리성을 좀 더한 그런 그쵸. 방향이네요. 왜냐하면 네. 노무제공자니까. 노무제공자는 뭘 지원받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기름값,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노무제공자들도 자기 돈 들여서 일을 하니까 네네.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당으로 주기 때문에 뭐 A사에서 50 벌고 B사에서 30 벌고 20에서 C에서 20만 원 벌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각 업체에서 거두면 된다. 소득에 비례해서. 네네. 그래서 각각 걷겠다. 이런 시스템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왜 가능하냐? 고용보험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감액 이것도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원래 15,190원을 내야 되는데 50% 우리가 할인받아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책을 계속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 보상하냐 했을 때 네. 근로자주의를 가진 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서 출퇴근제도 된다. 원래도 근데 되던 거 아니었나요? 네, 원래도 됐습니다. 원래도 됐는데.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또 확인 차원에서.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휴업급여는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낸 네. 사람,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휴업급여도 많이 받겠죠. 네. 근데 문제는 가끔씩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쟁점이에요. 그게 쟁점이군요. 그렇죠. 지금은 장강호식 기준인데 지금 최저임금은 보장했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8시간분을 이제 보장했는데 지금 이제 기여한 만큼 보험료를 낸 만큼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잠깐 하시는 분들은 다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가 노조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잠깐 일하다 다쳤더라도 본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동력의 손실 그런 것들 있죠. 자기가 배달하다 다쳤더라도 본업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생계비가 엄청나게 위협을 받게 되니까 생계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최저임금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저희는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험료 납부한 만큼 비례 원칙에 따라서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최저소득 얼마 할 건데 이게 저희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여기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휴업급여는 산재보호법에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액의 70% 금액 매년 고시. 대략 이게 지금 여기 휴업급여가 평균 보수액의 70%라고 하면 라이더들한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이 노무제공자 이제 최저휴업급여가 더 낮아지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위에 얘기는 우리가 한 500만 원 벌면 다쳤다. 그럼 500만 원 치에 우리가 보험료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70%니까 350만 원 이제 보장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면 많이 냈으니까 최저임금보다 많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저의 기준은 지금 최저임금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그 최저 휴업급여의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당했을 때는 보험료를 적게 내니까 적게 보상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우리의 주장은 최저임금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저 기준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최저급여는 우리가 정해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네, 네. 부업 라이더들 뭐 일감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소득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다 다쳤을 때 사회보험이 이제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 같이 주장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 안전망. 네, 네. 이거는 좀 분명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보험사무 간소화인데 여기 보시면 네. 다수의 사업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에 대해 사업주가 일일이 소득 등 신고와 보험료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보수의 신고와 보험료를 원청 일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네. 어렵죠? 네.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이 네, 네.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이랬다 이걸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네.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고 불응 생각대로 여기서 신고해라. 네, 배민은 어차피 이미 네, 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요기요도 네. 하고 쿠팡이츠도 하고 있는데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 한 40명 50명 다니고 있는 사장님이고 네. 업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로바로 납부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네, 플랫폼 사업자가 징수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네. 이거 좀 네. 현실성 있게 좀 바뀌어가네요. 이게. 네, 이게 현실성 있죠. 네. 근데 징수 의무만 있을 뿐 산재 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재법이 이제 바뀐다. 좀 현실에 맞게 네, 네. 우리가 노동자들의 힘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